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난리가 났죠.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10만 2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관세도 올리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중동 지역에서 금세 터질 듯이 긴장감이 솟구치면서 안 그래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장 마감 이후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급락한 것이죠. 미국 증시의 선물 시장이 S&P와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 1.5%대로 급락하고 있고, 반면 안전자산인 금과 중동 분쟁 시 공급 우려가 있는 기름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안 좋은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의 자산 포지션은 상품 자산이자 동시에 위험 자산입니다. 디지털 골드로서 안전 자산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포지션일 뿐, 현재는 금 대비 시가총액이 채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 여전히 성장하는 자산이죠. 그리고 성장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다만 자산으로서의 기본적 속성은 금과 같은 상품 자산입니다. 따라서 상품 자산은 경기보다는 유동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유동성 흡수제로서의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은 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자산은 기본적으로 오늘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일단 팔고 보자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속성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환금성과 유동성이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죠. 따라서 주식과 달리 1년 365일 24시간 어느 곳에선가는 거래 가능한 물량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황금성도 최강이죠. 1분 안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산으로서의 특징이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과 같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팔고 보자의 최선두에 서면서 큰 변동성을 만드는 단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오늘 같은 단기 악재가 발생하면 일단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비트코인의 반응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기 이슈에 의해 비트코인의 상품 자산이자 위험 자산인 특성에 따라 위험 자산으로서 악재 발생 시 리스크 오프 매도가 나온 것이고, 최강의 황금성과 유동성을 가진 자산 특성에 따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패닉 매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오늘 하루의 반응이 아니죠. 투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격을 하락시킨 원인이 정말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해치는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장담할 수 있죠. 중동 분쟁은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탈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분쟁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오히려 올려주는 요소가 됩니다. 세계의 분열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이슈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원래 위험자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기성 노이즈일 뿐입니다. 과거 일어났던 수많은 지정학적 사건 중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수주 내에 정리가 되었고, 길어도
한두 달 이내에 언제 그랬냐는 듯 없었던 일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노이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노이즈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겁먹어서 공포의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약한 투자자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시장은 그 이후에 오히려 빠르게 말아 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로 단기 매도세가 나오는 게 결코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대규모로 진입해 있던 레버리지 포지션,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팔고 보는 약한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조금만 올라도 쉽게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이죠. 그로 인해 가격 상승기에 하방 압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을 모두 털어내고 나면 오를 때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악재는 일종의 사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이런 사고는 부지기수로 발생하죠.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측하거나 일일이 다 피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투자자라면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쉽죠. 하지만 말 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당장 며칠간의 가격을 움직이는 사고가 아니고요. 이 사고가 모두 수습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이 진짜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CPI와 PPI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죠. 관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에서도 점진적인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씩이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얼마 전 고용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 실업률은 그대로 4.2%를 유지하고 있죠. 즉 강한 약세는 아니란 뜻입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은 조금씩 약해지는 환경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죠. 따라서 현재 상황은 관세와 중동 문제로 인한 이 불확실성의 일시적인 소나기만 그치고 나면 오히려 가장 화창한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물가와 약해지는 고용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도 80%에 가깝고 내년 1월이면 3번째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미국의 유동성 확장기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 달러는 약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97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 저점을 하향 돌파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장 마감 후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노이즈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 갈 길로 돌아갈 것이고 그 방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추세대로 하방이 되겠죠. 이렇게 유동성 확장이 가속화되고 달러가 약해지는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자산 본연의 임무가 유동성 흡수이기 때문에 달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죠. 과거 역사에서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이제부터 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쉽게 상상이 되죠. 전설적 투자자 중 한 명인 폴 튜더 존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1년 내 10%는 더 하락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최고 수혜를 받을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 불확실성의 소나기만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은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말씀드렸듯 관세 전쟁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경기 악화를 보조하기 위한 유동성 확장 대책과 하반기부터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은 앞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화폐의 정반대편에 위치하면서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비트코인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당장은 외부 악재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정체가 되어 있지만 이 사고만 수습되면 원래 가려던 길로 가장 빠르게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앞날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와 당장의 가격에만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아닌 앞날의 일을 미리 보면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비전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런 노이즈들을 먹고 자라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가치와 상관없는 외부 이벤트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번 중동 분쟁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나요? 이로 인해 사이클이 끝나기라도 할까요? 처음에 심각해 보였던 뉴스도 몇 주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가격은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멀리서 보면 이런 노이즈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굴곡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굴곡을 위기로 받아들이느냐, 기회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가장 팔지 말아야 할 순간에 팔고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이런 단기 악재의 본질을 꿰뚫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정말 수많은 굴곡과 사건, 사고들이 몇 차례고 있었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사이클이 끝났다면서 아우성쳤고 그렇게 떠난 투자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이클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단기성 노이즈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와 사이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산의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저 시장의 심리가 잠시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이 소란이 끝났을 때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던 투자자만이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가장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런 노이즈들을 혼자서 견디기 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탈클럽에 찾아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 시황 정리와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이클 전체의 흐름과 거시경제 상황을 알려드리고 지금 지나가는 일이 정말로 위험한 일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한 일인지 그러한 전망들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게 됩니다. 혼자서 이 사이클을 끝까지 지탱해 나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멘탈클럽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이 사이클의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